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쁜 시간에 오신 것들 맞으시지요? 네. 소중한 약속들 다 취소하고 오신 것도 맞으시고요. 네. 집에 밥 하나 말고 오셨죠? 또 그러신 분도 계시죠? 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2호 대전 향토연구 출판 기념회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지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분들을 많이 모셔서 해야 되는데 지난 첫 출판 기념회 때는 참가모여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오실 분이 50분이 안 넘기를 제가 은근슬쩍 귀한 자리에 오신 내빈분들이 계십니다. 내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자, 내빈 소개 하는데 오신 순서입니다. 가난한 순서도 아니고 자, 맨 처음에 오늘 굉장히 귀한 걸음으로 맨 처음에 와주셨습니다. 동구문화원장 양동길 뜨거운 박수로 동구문화원 이사님도 오셨습니다. 신영태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도 뜨겁게 들었었습니다. 김갑동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박노승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숙 이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잘하면 저희가 움직이는 게 기사로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광섭 기자님 오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짜 찐 내비는 대전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님들이십니다. 뜨겁게 스스로를 향해서 박수 쳐주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소박하게 축하 인사 몇 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축하 인사 전에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 2호 회지가 편찬되기까지 굉장히 수고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그분들 살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네, 편집위원분 계십니다. 한 분은 굉장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편찮으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오신 한 분도 계십니다. 5명이 이번에 만든 작품이고요. 그렇다고 하기엔 되게 거창하게 책이 나왔지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편집위원장을 맡으셨던 조현중 운영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 경과를 2호, 대학년 2호 편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1호가 5월 무렵에 나왔죠. 그리고 아직 2호에 대해서는 방향도 없고 어떻게 할지 바로 못했을 때 내년도 또 내나 어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2호가 시작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이당 송성빈 선생님께서 2호 회집 발간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2호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호 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편집위원들 수고한다고 중간에 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고급진 식사도 이렇게 사주시면서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2호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1호 회지 편집에도 참여한 인연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분들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각자 이렇게 역할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답사를 맡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편집을 맡기로 해서 제가 이제 2호 회지 편집까지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후원금도 있고 이제 어떻게 일을 이뤄나갈지 이제 한 7월 무렵에 대해서는 백남 회장님 그리고 고해봉 사무부장님 하고 해서 상의하면서 대략적인 방향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집위원 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원 선생님의 2호 회지 이제 발간을 준비 중인 걸 안내드리고 편집위원으로 기꺼이 함께하실 분 함께해 주시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그 대학년에 그 해설사회
그리고 또 한밤문화마당 여러 또 단체들이 울림이라든지 또 마을기록연구회 그리고 같은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이 돼서 일반 대상으로 이렇게 편집 참여를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각 단체에서도 좀 참여 생각을 하면 우리 대학년이 우리 대전의 향토, 문화, 역사문에 관심 있는 여러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도 이렇게 좀 인선을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해설사회에서 김민숙 선생님 그리고 마을기록연구소 그리고 해서 정명자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장님, 고위급 사무국장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으로 편집을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첫 회의를 가을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9월 때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또 얼마나 바쁘시던지요. 첫 회의 장소가 굉장히 여기 보면 길게 막 적혀 있죠. 엑스포, 한빈탁 광장, 해설사의 집 앞 휴게 탁자. 그리고 그날 해설사분으로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 장소로 가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서 첫 회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략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할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 1호에도 그런 체제를 취했습니다만은 어떤 그의 특집이 되는 그런 1호였던 이사동이었죠. 그러니까 2호의 경우에는 2023년이 단재 신청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년의 세미나 발제라든지 답사가 거기에 테마를 맞춰서 쭉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2호는 단재 선생 특집으로 하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요. 이어서 우리가 외부 초빙 전문가분들의 모시는 특집론단 그리고 회원분들을 가르치 그리고 또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내셨거나 아니면 또 학술지에 이렇게 논문을 게재한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회원론단에서 묵히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월부터는 요 범주에 드는 그런 그동안 발제를 하고 또 이렇게 논문을 준비 중인 분들 대상에서 원고를 저희가 목록을 작성해 가면서 계속 이거는 한 4월, 5월까지 그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원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목차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5월까지 그 작업을 쭉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답사기 3편을 포함해서 단재 신청 선생 답사를 우리가 3번 했었거든요. 천안 총기로 가까운 데서 하고 서울 중국까지 다녀왔는데 그렇게 3편으로 나누어서 하고 그 외에 발제 글들 또 논문들 해서 총 20편을 시야에 놓고 이렇게 좀 원고 의뢰를 드리고 이렇게 수록하기 위한 편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답사기 3편에 또 발제하고 논문 12편, 15편을 수록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김갑동 교수님께서도 발제도 해주시고 원고도 한참 원고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후에 어떤 특집의 성격 있고 또 좀 분량이 좀 많이 넘치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보고 하고 이번에 15편을 정리해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이제 원고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출판사 심지와 출판 작업에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기쁜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나와서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편집 이렇게 책임을 맡아놓고 정말 중요한 때 4월부터 시작해서 2달간 몸져 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1호를 낸 경험 있는 백남 회장님, 공사무장에서 중심을 잘 잡고 요령 있게 대처해 주시고 특히 또 여기 우리 정명자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꼼꼼하게 못할자까지 이렇게 봐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품격 높이를 내려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들으셨고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를 첫 번째 낳을 때가 힘들지 둘째부터는 수월하다고.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자분들은? 애는 낳을 때마다 힘듭니다. 둘째든 첫째든. 근데 둘째 낳은 기쁨이 커서 첫째 때 아픔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을 이 회지 편찬을 하면서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첫째 때도 그렇게 힘들더니 둘째 때도 여지없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새끼 잘 나왔습니다. 색깔도 원래 처음에 틀 잡았던 게 왜 이렇게 겉표지가 단순하냐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갔습니다. 심플하고 담백한 게 오래간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주황색이 포인트였다면 이번은 색깔 보이시죠? 제가 오늘 그린으로 옷을 입고 온 이유도 책하고 컨셉을 좀 맞춰보려고, 자, 이렇게 올리브 그린으로, 올리브색으로 톤을 좀 맞춰봤습니다. 네, 앞으로 낸 다음번 호는 미리 색깔을 말씀을 드릴게요. 블루로 맞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연 책을 모으고 있으니 쏠쏠한 재미도 가져보시라고, 책꽂이가 화사하게 아마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희 대학연이 창간된 지가 올해가 딱 5년 차. 2019년 6월 17일 창간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2024년 6월 17일입니다. 날짜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책을 내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날짜에 맞춰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밀어붙인 것도 있습니다. 편집위원님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나와서 되게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회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건 우직하고 눈치도 적당히 없으시고 소심줄 같으신 백남호 회장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호 회장님의 소회와 인사말 듣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장하신 우리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대전 향토연구가 청관호가 나오고, 사실 두 번째 낸다는 막연한 생각만 했었지 기약을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달이 발제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가 여력이 없어요. 회원들의 회비 갖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 사무실 수업이 유지하는 형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당 선생님께서 창간호 헬스 주시고, 이번에 발간하는데도 이당 선생님이 줄을 놔주셨는데, 대전에 대청호 스물지구 출신으로 신화 엔지니어링 김인수 회장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 회원들과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의 그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2019년에 저희들이 대전 향토문화연구가 출발을 해가지고 만 5년이 되는 오늘 날이 딱 만 5년 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요. 우리가 크게 보이는 건 없지만 한 발 한 발 우리 생각이 맞다는 걸 계속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호에서는 이제 단지 특집인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단지 얘기만 하냐고, 대전의 역사가 단지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 아니면 단지를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에서, 그러니까 단지는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단지 특집으로서 많은 행사도 했지만 이번에 그 결과물로서 이것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책이 나오는 데까지 여러분들 힘도 컸고, 우리 사무장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백명관 선생님 정말 이 꼼꼼함과 굉장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두 번째 호, 세 번째 호 계속 나오길 또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수고하신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까지. 요즘은 자꾸 눈치를 챙기시고 감각도 늘으시고 센스도 늘으십니다. 저희 회장님께 진짜로 애쓴 분은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님께 안 들리더라도 박수 한번. 제가
제가 출판 기념회 시작하면서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저녁을 무슨 일이 있어도 7시 10분 전에는 먹습니다. 여기를 예약할 때 결심한 게 굉장히 앉아 계시기 불편하시죠? 올해 절대로 앉아 계시게 할 생각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분들 혹시 동그라미 앉으셨다면 식사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식사 예약을 하겠습니다. 네. 밥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3박 4일 술 잡숴보셨어요? 양주 3박 4일 잡수고도 술이 확 깬다는 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숙취 해소에 딱 좋다는, 여기가 예전에 충남 도청이었잖아요. 그렇게 도청에서 일을 빡세게 시켰는가 봅니다. 도청 뒤편에 콩나물 탕집이 그렇게 많았대요. 10몇 개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명맥을 이어가는 집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오실 거고, 메뉴도 나 선택하고 싶어요. 거기 삼겹살도 팔고 된장찌개도 팔고 다 팝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시려고 굉장히 고달프셨을 테니 메뉴는 뭐겠어요? 네, 콩나물탕입니다. 선택할 것 주세요. 없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통일을 좋아합니다. 콩나물탕으로 일단 오실 테니까 한 번도 빠지시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뜨끈한, 저희 대학교이 준비한 뜨끈한 한 그릇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누가 대학교를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왔을까? 여러분의 축하 인사를 되게 많이 듣고 싶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까 결심한 거 들으셨죠? 1시간 안에 끝나겠노라는. 그래서 딱 한 분 모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할 때 가장 먼저 오시는 분께 내가 인사를 부탁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네.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면. 동구문화 원장님이십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뜻하지 않게 이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책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 첫 번째가 자연이고,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하면서 돗잘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을 잃어버리죠. 우리 향토사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일을 가장 등한시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학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지름길이고 밑거름이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대전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인사도 굉장히 귀하게 또 임팩트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땅이 걸어온 자취와 흔적을 터무니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터무니 위에서 사람들이 그려간 삶살이가 인문이래요. 대항연이라는 터무니에 대항연의 지향점은 이거야 하고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인문을 좀 저희가 기념하고 싶고 그분의 행보를 감사하고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고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위촉장 수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고문의 송성빈 선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살다 이런 교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보통 교수님 하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미지인데 이상하게 대학원에 오신 교수님들은 못 퍼주셔서 안달이시더라고요. 지식이 됐든 그게 마음사락이든 대학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지적으로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애써주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서정석 교수님. 오늘 하필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래도 마음으로 뜨겁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송성빈 고문에게 위촉장
입장 수여하겠습니다. 네. 의촉장 고문 송성빈 기아를 대전 향토문화연구회의 고문으로 의촉합니다. 기아로 인해 대전 향토문화가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대전 향토문화연구회장 백나무. 사진 촬영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시 들고 어저께 오늘 유난히 모자가 잘 어울리시고요. 얼마 전 본인의 생애를 다룬 왕따 두려움의 해방일지 그 책도 발간을 하셨거든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시죠, 선생님? 짧게 아시죠? 짧게 제가 7시 전에 말을 먹어야 돼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군요. 우선 우리 대전 향토문화연구회가 창립 5년이 됐고 사실은 몇십 년이 됩니다. 여기에 참그 백남우 회장, 안효정 대표, 참 젊은 날부터 청춘을 불살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도반으로 저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와준 것도 없고 우리 향토문화연구회는 다방면으로 참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산성을 연구하는 백회장을 비롯해서 숲연구가 여기 그 바위 구멍을 연구하는 분, 천문을 연구하는 분, 그다음에 대전 둘레길을 개척한 까마귀인가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간 다양한 또 문화 콘텐츠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합으로 참 모여 있는데 똘똘 뭉쳤습니다. 이 노력이 장석주의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하나,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일치는 적의 저절로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우산이 내린 옆밤, 저 안에 땡볕 추워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이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 향토연구회가 이와 같이 이 대추 하나처럼 이런 지난한 세월을 거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문화가 사실은 제가 이 여러 문화 전국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지원도 참 미약하고 사회적인 이 노블레스 오브리주도 없고 이런 도시가 대전인데 우리 이 향토연구회 회원들이 그야말로 맨발로 돈도 하나도 없이 돈 걸리지도 않는데 뭐에 미쳐서 그러는지 참 그저 활동하시는 모습이 그저 반갑습니다. 이 고문으로서 저는 앞으로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마음껏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담 선생님 모시면서 오늘처럼 간명하게 인사를 해주신 게 제가 사무국장 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한번 박수. 이제는 깜짝 퀴즈입니다. 책 한 권 더 드리는 퀴즈예요. 짜잔. 자, 이걸 과연 누가 썼을까? 나는 3초 안에 맞출 수 있다. 하나, 둘, 셋. 지금 눈치 없는 운영위원이 한번 손 들었습니다. 내시고. 최창희 운영 땡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단지 사상적 파급력은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생님. 김재용님. 어떡하지마. 예, 대학연에 책 한 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게 김재열 교수님이 단죄에 대해서 뭐 하늘 꿈부터 시작해서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무이하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셨어요. 그래도 뭐라고는 했는지 읽어주시죠. 자, 옆에 계신 정명자 선생님께서 뜨겁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보시지요. 이게 마이크 짧게. 제 가서 읽어. 단죄의 사상적 파급력은 위에서 언급한 문인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의 문인들은 부정적 대비이든 긍정적 연대이든 모두 직간접으로 단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단죄의 사상의 여파가 감지되는 문인들이 있다. 하나는 망명 작가들이다. 조명희와 김사량은 단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망명으로서의 한국 문학을 염두에 둘 때 그 내적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근대 이후의 한국 문학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망명 문학의 전통을 갖고 있다. 그 망명의 첫 자리를 바로 단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죄와 조명희, 단죄와 김사량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남북 협성파문입니다. 염상섭, 정지용, 김기림과 같은 대표적인 남북 협성파 문인들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평화적 통일, 독립을 꿈꾸었던 이들이다. 3.1운동 이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레닌의 민족 해방론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유럽 중심적 제국의 거리를 두면서 미래를 상상하였던 단죄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관계도 문학사적 큰 틀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근대 이후의 한국 문학을 서술하거나 상상할 때 단죄가 그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또 책 한 권을 드리는데 이게 독자만 테스트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답 알려줘. 자, 하시고요. 안여종 그분 말고 제가 아니 좀 이따 나오시면 되세요. 자, 기다리시고요. 이거 제가 한 대목을 읽을 테니까 이게 누군지 이거 내가 쓴 글이다. 저자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썼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뭐 저자분도 불만 없으시죠? 네. 아주 길게도 안 읽습니다. 2024년 3월에 개교할 단재 고등학교 앞을 지나 인차리 숫자 148-2의 신규식 생가입제 당이 길 옆에 서 있는 서병익 선정비 앞에서 우연히 발견한 바위구멍을 보았으니 오늘 답사에서는 횡재가 쏟아진다. 자, 이거 내가 썼다 손 들어주세요. 내가 썼다. 네, 잠깐 나오셔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 할당된 시간은 30초입니다. 별로 못생겼는데 제가 원래 상당히 여러분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고 상당히 길게 하는데 30초는 짧게 잡고 28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단계 선생님을 만나 뵌 거는 우리 백남훈 회장님과 비슷한 길을 걷다가 저는 그때 단재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 갔더니만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나으신 거. 그래서 그걸 신채호 선생님이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단재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은 못 가도 석 달에 한 번은 지나가면서 들립니다. 예, 빨리 끝내고 저 뒤에서 지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끝내십시오. 예, 단재를 만남으로 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예, 저 향토문화연구회 제2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한 권으로 끝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자, 한 대목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힘든데. 취락 유적에서는 이분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시라서 제가 아주 짧게 두 줄만 읽겠습니다. 취락 유적에서는 표고가 용수 확보와 관련성을 가지지만 연구 지역의 건물들은 취락을 위한 건물의 기능보다는 강학과 휴식, 관광을 위한 기능으로 조망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거 내가 쓴 것 같다. 네, 잠시 나오셔서 한 대목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이 있어서 몸 주변에 좀 쫓아가면서 두 번이나 나가시고.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제일 욕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기록연구소 그리고의 정명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그 2회 편집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계속 여기에서 강의 듣고 좋은 자료들을 얻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조윤종 선생님께서 편집위원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빚 갚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집위원 일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빚은 갚았으니까 덕을 쌓는 그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민들 하십니다. 자, 요건 이건 내가 누가 썼는지 알겠다. 예, 재현 선생님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나갔대. 이제 나갔대. 아까부터 얘기하신 최창희 위원님께는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셨으니까 한 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힘쓰실 일이 있으시고 재현 선생님 오늘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대학연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되면 뭐가 마음속에서 뭘 하고 싶어집니다. 자, 요거의 저자분이 누구실까요? 네,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간만에 쓰셨고 간만에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애쓰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요 앞에 내용은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성초의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해방기념비에 관련된 특별한 안내 내용이 없어서 2021년에 만든 그 내용을 제 책 속에 담은 거고요. 저 내용을 울림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써주셨는데 다음 사진이죠. 이 사진이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 236쪽에 보시면 현재의 해방기념비 모습이 보통 운동장하고 교사 사이에 화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1941년도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운동장이 앞에 있고 화단이고 뒤에 교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었대요. 6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그때 발견된 학교 그 교사들이 함께 저 비석 근처에서 찍은 사진도 최근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걸 4일 전인가 새벽에 이남규라고 하는 우리 대전 출신, 봉명동 출신, 유성 봉명동 출신의 성당의 12사도상 부조상 중에 6분의 사도를 이제 부조상을 만드신 분이 이남규, 또 한 분은 최종태라고 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원도시 미션 여행 준비하다가 이남규 선생님 자료를 찾다가 5월 26일에 그 따님이 올린 블로그 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있었는데 클릭하는 순간 이게 엄청 커지는 사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0.1초 만에 저게 해방기념비라고 딱 느꼈어요. 근데 내용은 보시면 한국신민서사입니다. 근데 현재 안내판에는 증언자가 박태선이라고 하는 19회 졸업생께서 그러니까 동네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인근의 산에서 자연석을 굴려 내려와서 그곳에 해방기념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안내판에 써 있는데 저 사진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방기념비 아니면 한국시민서사 관련된 비석을 전국적으로 목록화도 하고 찾아봤는데 저렇게 당시의 사진,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습과 당시의 한국시민서사비가 찍힌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유족께서 흔쾌히 이 정도 중요한 사진이라면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데 이거를 유족 제공이라고 해서 충분히 연구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 나오기 바로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담지 못하고 저를 만약에 불러주시면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도대체 뒤에 있는 나무가 뭐냐부터 그리고 대전에 한국시민서사비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묶어서 재미있는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게 우리 향토문화연구회 이 회지 책자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이런 어떤 좋은 사료의 발굴이 다 우리 대양연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져가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선화공주가 무왕의 유일한 부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미륵산지 석탑 이렇게 하면서 딱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역사도 그렇고 무언가에 대한 자료도 그렇고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우연히 어제 익산 대항연 답사를 따라갔다가 안효동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쓱 지나가는 걸 은근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에는 나왔고 한 번쯤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자와의 대화를 미리 풀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거 보완된 내용은 그럼 어디에 실릴까요? 3집에. 그럼 언제쯤 나오냐면 2년 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대항연이 지난 창간호 이후로 또 걸어온 길들이 어떤 길이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최창희 운영위원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영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내려오시나요? 오늘 친분증도 잃어버리시고 카드도 잃어버리셔서 마음이 무척 심란하신데 그래도 이건 하시겠다고. 그래도 한 게 아니라 2년 전에 출판기념회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 정리했었는데 그 뒤에 또 한 번 하라고 시켜갖고 편집위원도 아닌데 이런 건 꼭 무료로 시켜요. 퀴즈 맞췄는데 안 알아주고.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세미나도 했고요, 답사도 했고, 총회나 뭐 기타 모임 등 세 가지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딱.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조선해방송 100주년 하면서 세 군데 제가 답사를 이제 안내를 하면서 다녀왔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것도 신경 쓰여서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부터 있어야 되는데 7월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목하고 이제 날짜하고 뭐 특강하신 분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 없는 분도 있어요. 결과 보고를 안 해갖고 랜드에 찾아봐도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장 그날 결석한 날이에요. 아니면 제가 빠져있거나 사무장에서 제가 찍는데 제가 안 찍은 것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앞에 안내문만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혹시 오신 분 강의하셨는데 사진 자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답사 세 군데 다녀왔는데 서울, 청주, 청양,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단재 선생님 며느님 이덕렬 여사님 돌아가셨고 또 여기 오셨던 그 박걸수 교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시간이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지난 2년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9분 44초 걸리거든요. 7시 전에 끝나겠습니다.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음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술 대회 세미나 참여하는 걸로 대학원 세미나를 가름했었습니다. 최창희 운영위원님 사회를 보셨더고요. 열대라는 정리다. 이분이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12월에 마지막 6호 원고를 저한테 보내시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교수님이십니다. 투병 중에도 제가 원고 의뢰를 하니까 원고를 주셨었어요. 작년에도 딱 똑같이 기억했습니다. 제가. 중국은 저희가 딱 말리를 갔다 왔어요. 말리. 광개토대왕입니다.
지역에서는 호패왕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백두산이에요. 6월 3일이었는데 눈이 가득하죠. 그리고 저희 전날 천지 못 갔습니다. 눈 와서. 백두산이 아래에 있을 때는 굉장히 하늘이 맑았는데 산 중턱에 가니까 저렇게 정신없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한 해 대학년의 답사는 단체를 샅샅이 찾다 못해 수셔 파기까지 한 답사였어요. 옷도 하나 나왔네. 작년이 마지막 답사가 마음 풀려고 간 답사였거든요. 바람이나 쏘일까 하고 그랬는데 중국 간 것만큼 걸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세미나 발표하신 분들께 향토나 연두가로 위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공식 모든 행사는 다 마쳤습니다. 회순 뒤쪽에 살짝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커먼스 필드 오시는 지도는 미리 올려드렸고 나루터 식당이라고 제가 표시가 거의 안 나게 코딱지만하게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건데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회장님 따라가시면 되십니다. 네. 혹시 식사를 못하고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신 분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금씨 그냥 가세요?
거기 가셔서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편하신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십니다. 오늘 손님 아무도 받지 말고 문 닫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식사하러 가시고